네, 오늘은 게임 업종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인증권 최승우 연구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게임주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일단 좀 기대감이 컸던 네오위즈가 피해 거짓이라는 신작 이제 출시를 기대하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브라운 더스트 2라고 그렇게 생각지 않았던 신작이 부진했다라고 하면서 좀 차익 실현 빌미를 제공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도 피해 거짓에 대한 모멘텀 기대는 유효하잖아요. 지금 네오위즈를 필두로 해서 좀 글로벌 흥행에 대한 가능성을 좀 점쳐볼까요? 네, 대한민국 게임 산업 역사상 이 정도로 주목받았던 콘솔 게임은 없었습니다. 피해 거짓은 어워드 수상, 데모 다운 뉴스, 사전 예약 순위, 유저 피드백 등 다양한 지표에서 모두 한국 최초 기록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데모 공개를 통해 주요 게임 웹진 및 다양한 이제 글로벌 웹진 평가를 좋게 받고 있고요. 추후 흥행 가능성은 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피해 거짓 같은 경우 아직 개선될 수 있는 포인트가 많다는 네. 부분도 주요 투자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데모 테스트뿐만 아니라 추후에 소규모 유저 포커스 그룹 테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뭐 추후에 이제 최적화 작업 등을 통해서 게임의 퀄리티가 점점 폴리싱되고 최신화될 것이다라는 네. 것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금 기존 추정치는 2년간 200만 장의 판매고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제 피해 거짓이 게임 패스라는 월 10,000원 정도 하는 구독형 서비스에 입점을 하면서 판매량이 저조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우려는 일정 부분 저는 해소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 이제 코웨이에서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라는 게임이 출시가 되었는데 해당 게임이 장르라든지 게임 패스 입점 부분에서 이제 피해 거짓의 좀 피어 그룹으로 적절한 비교 대상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게임 같은 경우 한 달에 200만 장의 100만 장의 판매고를 거두었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게임만 잘 나오면 잘 팔릴 수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게임 퀄리티일 것이고 요즘 유저들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적인 평가가 네. 상당히 우수한 지표로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피해 거짓의 히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요즘 빠지는 게 기회로 볼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최근 뭐 며칠간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네오위즈의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던 네. 이유는 브라운 더스트 2의 출시 후 좀 급락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네. 있습니다. 브라운 더스트 2가 좀 유저분들한테 복합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닌데요. 네. 하지만 이 브라운 더스트 2라는 게임이 네오위즈 기업 가치를 대부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브라운 더스트 2는 이제 퍼블리셔로서 이제 직접 개발한 게임이 아니고 단순 유통만 담당하는 이제 경우이기 때문에 네. 결국 실질적인 네오위즈의 핵심 가치는 피해 거짓에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이 네오위즈도 마찬가지고 NC소프트 컴투스 홀딩스도 신작 발표 이후에 좀 주춤했거든요. 신작 출시에 대한 호재가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뭐 최근 뭐 NC소프트 TL이라든지 뭐 카카오 게임즈 아케이즈 워,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 그리고 오늘까지 봤을 때 이제 컴투스의 제노니아 출시 후 네네. 주가가 약세가 다 보이는 모습인데 제가 이제 판단을 했을 때는 결국 이제 MMORPG 장르의 출시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도 많이 우려를 가지고 계신 부분이 한국 게임사들의 좀 국제적 경쟁력이 떨어지고 네. 또 게임 시장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글로벌에서 통하지 않는가에 대한 좀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투자 심리로서 저는 네.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글로벌을 좀 타겟할 수 있는 장르의 게임을 이제 출시한 회사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좀 글로벌 지향적인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주 안에서 지금 뭐 신작 발표 이후에 주춤한 종목도 있지만 확실히 중국 판호 발급 받은 이후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모아가면서 상대적으로 또 선박을 하고 있습니다. 데브 시스터즈도 기대감은 있지만 주가에서 그 기대감의 차이를 또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넥슨 게임즈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제 상상인증권 저희 뷰는 넥슨 게임즈를 중국판 후 최대 수혜주로서 제시를 드리고 있고요. 흥행 기대감이 가장 높군요. 그렇죠, 네. 지금 작년부터 해서 판호를 받은 게임 중에서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라는 네. 게임이 가장 히트 가능성이 높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이유는
블루 아카이브의 사전 지표가 지금 너무 좋거든요. 네. 사전 예약 수 같은 경우도 이제 총합 400만 명까지 나왔고요. 기타 이제 다른 커뮤니티 예약 지표로 봤을 때도 1위권의 성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더 그런 추정에 확신을 더해주는 것이 최근에 이제 스마일 게이트라는 회사에서 에픽 세븐이라는 게임을 중국에 출시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근데 그 게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서브컬처 장르의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 게임이 애플 매출로 봤을 때 일간 순위 10위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예상외의 호성적을 거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장르의 게임을 출시하는 넥슨 게임즈, 심지어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은 에픽 세븐보다 지표가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히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또 이외에 우리가 좀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게임주 더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도 결국에는 신작과 중국으로 키워드가 귀결될 것으로 저는 네. 보고 있고요. 지금 게임 산업에서 가장 가까운 주요 이벤트는 앞서 말씀드린 그 네오이즈 피해 거짓과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 중국 네. 출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게임들이 이제 단순히 성과가 해당 게임 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네. 아니라 전체적인 게임 섹터의 그런 분위기라든지 투자 심리 그리고 수급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피해 거짓이 이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은 피해 거짓이 히트하게 된다면 내년에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에 대한 네. 실적 기대치가 좀 높아질 수도 있고요.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히트를 거두게 된다면 그 추후에 출시될 이제 넷마블이라든지 데브 시스터즈의 게임들도 네. 실적 추정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탑픽이 넥슨 게임즈와 네오위즈군요. 예, 넥슨 게임즈하고 네오위즈 지금 제시드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넥슨 게임즈는 중국판 후 최대 수혜주로서 네. 주목을 할 만한 그런 종목이라 말씀드리고 네오위즈는 사실 그동안 한동안 저평가를 받아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가 지난 며칠간 좀 급락하는 네. 모습을 보였죠. 브라운 더스트 2의 좀 이슈가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거짓에 대한 모멘텀과 실적 기대치는 변함이 네. 없다. 그래서 해당 게임이 히트를 한다면은 지금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넥슨 게임즈와 네오위즈가 과연 게임주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전시켜줄 수 있을지도 탑픽으로 또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업종에 대한 진단 상상인증권 최승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